안녕하세요. 이천 비상예두 기숙학원 본원 원장 구본영입니다. 오늘부터 이 독학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가 공부 계획 세우기, 바로 학습 플래너 쓰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인강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 독학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거는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인강 내용을 점수로 만드는 방법, 바로 공부법이죠. 다음 세 번째는 공부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이 날 때 있죠. 이런 잡념을 없애고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은 만약 학생이 100명이 있다고 하면은 이 세 가지도 각각 100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개인별로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방법만 정확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독학은 현재 수능에서 어떤 방법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그 첫 번째 공부 계획 세우는 방법, 바로 학습 플래너 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의외로 학원에서 이렇게 우리 재수한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학습 플랜에 대한 고민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공부 계획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공부하는 시간도 들쑥날쑥하고 또 쓸데없이 낭비한 시간도 꽤 많을 것 같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학습 플래너 꼭 써야 하나요? 학습 플래너를 써도 그대로 실천이 되지 않으니 나에게 화가 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 자괴감에 빠진다는 고민을 한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플래너를 냅다 집어던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학습 플래너는 공부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학습 플래너를 왜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서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학습 플래너를 왜 쓰는지 아세요? 학습 플래너를 왜 쓰냐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를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학습 플래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어떤 공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수학, 국어, 영어, 탐구를 이만큼 공부하겠다. 이렇게 학습 플래너를 쓰고, 그러니까 공부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은 쓸데없이 낭비를 하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집중력도 눈에 띄게 좋아져요. 그런데 학습 플래너를 쓰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의욕이 앞서서 그래요. 의욕이 앞서는 게 뭐 나쁜 건 아닌데 의욕이 너무 앞서니까 이 플래너를 너무 촘촘히 시간대별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플래너 이렇게 쓰는 학생들 많잖아요. 그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수학 공부, 1시부터 4시까지는 국어 공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학습 플래너를 써놓은 걸 보면은 아주 빈틈없어요. 어떤 학생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러니 이건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플래너를 쓸 때마다 짜증이 나겠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은 학습 플래너를 왜 써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학습 플래너는 어떻게 써야 하나? 그래서 오늘은 이 학습 플래너 하니까 좀 말이 길어서 이제 앞으로는 그냥 플래너라고 얘기할게요. 플래너를 쓰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100명의 학생이 있다고 하면은 이 플래너 쓰는 방법도 100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개인별로 이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장 맞는, 가장 최적화된 플래너 쓰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있죠. 빠져서는 안 되는 거.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이제 세 가지 요약을 해서
첫 번째가 이 학습 플래너는 시간 위주가 아니라 반드시 분량 위주로 써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 아까 이 학습 플래너를 쓰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9시부터 12시까지 수학, 1시부터 3시까지는 국어, 이렇게 시간별로 시간에 맞춰서 학습 플래너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 플래너는 오늘 공부할 내용이나 공부할 쪽수를 써도 돼요. 쪽수를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수학은 수학2에서도 정적분 기본서 읽기, 정적분 문제 풀기. 또 문제는 1시간 안에 정적분 10문제를 풀겠다. 이런 식으로요. 또는 수학2 개념서는 20쪽부터 35쪽까지 오늘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공부할 내용이나 공부할 쪽수를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대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를 한다가 아니라 오전, 오후, 밤으로 나눠서 공부할 양을 구체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독학으로 재수를 한 학생의 경우는 오전, 오후, 밤으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의 경우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수업이 끝난 다음에 혼자 공부한 시간 있죠. 그 시간을 이렇게 오후 또는 밤으로 나눠서 공부할 양을 구체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수학2 개념 공부, 그리고 오후에는 오전에 공부했었던 수학2 개념의 문제풀이, 그 밤에는 국어 비문학 중에서도 과학 지문,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거죠.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항상 이 플래너 쓸 때는 공부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양을 구체적으로 쓰면서도 이 중에서도 오늘 내가 꼭 해야 할 내용을 써보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처음에도 얘기했는데 이 의욕이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공부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내가 실제 할 수 있는 양의 약 130%에서 150% 정도를 계획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건 공부 계획을 양으로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렇게 양으로 세우면은 이걸 하루 동안 다 지킬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근데 항상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한 다음에 저녁 때 자기 전에 이 계획을 쭉 점검을 하는데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 여기서 실망감이 생겨요.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플래너 쓰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오늘 할 공부 양에서 한 70% 또는 60% 정도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거기다가 앞에다 별표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 저녁 때 자기 전에 보면 내가 오늘 공부할 양, 계획한 양을 다 하진 못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했다. 마음 위안이 생긴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 보면, 그러니까 오전에는 수학 1 중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의 성질, 지수함수의 활용, 로그함수의 성질, 로그함수의 활용, 이 네 가지 개념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그럼 이 중에서도 지수함수의 성질과 지수함수의 활용 개념은 꼭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꼭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중에서 지수함수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이 중에서 내가 꼭 해야 될 거를 전체 공부량에서 약 60%에서 70% 정도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학습 플래너를 쓰면은 진도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럼 진도감이 뭐냐면, 이 진도감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디서 많이 느낄 수 있냐면은 게임을 할 때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이 게임 좋아하는 학생들이 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게임을 보면 오늘 게임을 몇 % 달성했다. 또 미션은 몇 개까지 해냈다. 이런 거 있죠. 이게 바로 진도감이에요. 공부에도 이런 진도감을 만들면은 집중력이 눈에 띄게 올라가요. 이건 게임을 해본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진도감. 공부할 때도 오늘 계획한 공부를 다 했다. 오늘 공부는 망쳤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이 오후 3시인데 오늘 계획한 공부를 70%를 끝냈어요. 그러면 당연히 30%가 남았죠. 그럼 이제 남은 30%를 하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동기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진도감이란 것이.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말로만 듣던 그 자기주도 학습이란 걸 바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다음 이제 세 번째, 이 학습 플래너를 쓰는 방법이 세 가지는 어떤 방법으로 학습 플래너를 쓰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학습 플래너를 쓰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그 세 가지 중에서도 내 입장에서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뭐냐면 학습 플래너를 쓸 때는 여지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지를 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일주일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있죠. 그럼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동안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한 계획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비워두는 거죠. 그랬다가 한 2주나 3주 정도 지나서 이 여러분들이 플래너 쓰는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그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공부할 계획을 세우고 그래도 일요일은 비워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요일은 반드시 비워둬야 돼요. 왜 일요일을 비워두는 게 이제 중요하냐면은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공부한 계획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처음에 공부 계획을 세운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 일부 못한 것이 있어요. 그 못한 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 넘긴 내용을 토요일 날이나 또는 일요일 다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학습 플래너를 계획한 대로 그대로 실천을 하지 못했다고 생기는 스트레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수요일 계획한 공부량을 다 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 하지 못한 거는 내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토요일, 일요일까지 학습 계획을 다 세워놓으면은 오늘 못한 거는 할 날이 없죠. 그 오늘 계획은 못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학습 계획을 처음에 세울 때는 일주일 동안 공부할 양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빽빽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처음에는 금요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이틀은 비워둔다고 그랬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 계획을 세우고 그래도 일요일은 반드시 비워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획한 공부를 내가 토요일까지 전부 했다고 하면은 그럼 일요일은 하루 남잖아요. 그럼 그때 또 다른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요일은 그냥 쉬는 거예요. 바로 이 그냥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쉬는 거예요. 이 그냥이 왜 중요하냐, 그냥 쉬는 게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공부할 때하고 여러분들이 쉴 때, 놀 때를 정확히 구분해 준다는 거예요. 이 공부할 때와 놀 때, 쉴 때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공부할 때 제대로 하고 놀 때 제대로 놀아라. 쉴 때 제대로 놀아라. 푹 쉬어라.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제대로 공부할 때가 언제예요? 그럼 제대로 쉴 때는 언제예요? 언제가 공부할 때고 언제가 쉴 때라는 거예요. 쉴 때라는 거죠. 대개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하고 쉴 때 이거를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 없어요. 공부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보면 놀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근데 그렇다고 쉬면서도 머리 한켠에는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공부할 때 제대로 하고 쉴 때 제대로 쉰다. 이게 생각보다 우리 학생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일이에요. 동기부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수험생에게, 우리 수능 준비라는 수험생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뭐겠어요? 그건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생각해 보면 되겠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거, 또 꿈을 이루는 거. 근데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거는 수능을 본 다음이잖아요. 꿈을 이루는 거는 이거보다도 훨씬 한참 뒤고, 이거는 당장 오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수험생들이 매일매일 원하는 거는 이런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거, 그리고 미래 꿈, 이런 거보다는 바로 뭐냐면 딱 하나예요. 쉬는 거, 노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은 조금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놀아라, 쉬어라 해도 제대로 놀지 못해요. 제대로 쉬지도 못해요. 마음속에는 이렇게 놀아도 돼? 이래도 돼?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공부를 해. 그러면은 공부를 하면서도 지금은 쉬고 싶은데, 지금 조금 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원하는 거는 매일매일 아주 긴, 먼 나중에 것이 아니라 현재 당장 원하는 거는 바로 완벽한 휴식, 바로 죄책감 없는 휴식이에요. 그러니까 놀아도 그냥 편하게 놀 수 있는 거, 쉬어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죄책감 없는 완벽한 휴식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완벽한 휴식, 죄책감 없는 휴식, 쉬면서도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 공부 계획을 세우는 거, 학습 플래너예요. 하루 공부 계획이 다 끝났어요. 내가 오늘 밤 10시까지 공부 계획을, 공부할 양을 잡았는데 9시에 끝난 거예요. 그럼 남은 시간, 1시간은 그냥 쉬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그때 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공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토요일까지 다 끝났어요. 그럼 일요일은 그냥 쉬는 거예요. 일요일은 아무것도 자유예요. 그냥 놀아도 돼요. 편하게 논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 공부 계획을 다 끝내지 못했잖아요. 10시까지 할 공부 계획을 세웠는데 다 못했어요. 그때는 11시, 12시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세운 공부 계획을 토요일까지 세웠는데 토요일까지 다 끝내지 못했어요. 그럼 일요일은 놀 수 없는 거죠. 일요일은 해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했죠. 우리가 공부 계획을 세우면 바로 학습 플래너를 제대로 쓰면은 이 공부할 때와 쉴 때를 정확하게 구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스카이대라고 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합격한 학생들의 합격 수기나 이런 학생들의 그 인터뷰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알아요? 바로 계획이 없었다면 성공할 수 없었다라는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학습 플래너를 쓰는 거,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죠. 처음엔 쉽지 않아요. 근데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신기할 정도로 익숙해져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하루 동안 또 일주일 동안 그리고 한 달 동안 공부한 양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과목에 대한 편식도 없어져요. 내가 이렇게 공부 계획 플래너를 쓰면서 공부하다 보면 어떤 특정 과목, 그 특정 과목에서도 특정 단원 쪽은 계획을 세우는데 그건 계속 빼먹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내가 좀 하기 싫은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목 전체가 싫은 게 아니라 그 과목에서도 하기 싫은 단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럼 이런 단원, 이런 내용을 그동안 공부하기 싫었구나.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편식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럼 바로 여러분들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여러분들이 말로만 들었었던 자기주도 학습을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부 시간 중요하죠.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냐. 근데 이 공부 시간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양적으로 시간을 늘리는 방법하고 질적으로 시간을 늘리는 방법. 근데 잠을 줄이는 것은 양적인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3시간만 자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 수능 보기 전에 과로로 죽어요. 그러니까 질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를 없애는 거. 공부하다 딴 생각이 나는 걸 없애는 거. 집중력을 높이는 거. 이런 게 질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공부 시간을 질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공부 계획을 세우는 거, 바로 학습 플래너를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신체도 몸도 보면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게 있죠. 내가 이렇게 주먹을 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심장을 뛰게 하는 거,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죠. 배가 고파서 뱃속에서 꼬르 소리가 나는 거,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의식, 우리 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의식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내가 오늘 자면서 로또에 1등에 당첨되는 꿈을 꾸겠다고 다짐을 하고 잔다고 해서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꿈을 꿀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의지로 할 수 없는 거, 무의식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갑자기 딴 생각 나는 거 있죠. 그거는 내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다가 딴 생각이 나는 거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이 난다. 나도 모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우리가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의식의 세계예요.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꿈을 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무의식이 이거를 점점 줄일 수 있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인 것들은 이게 개선이 되고 점점 좋아질 때 언제부터 좋아졌다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플래너를 쓰면은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그랬죠. 그럼 공부를 하다가 다른 생각이 드는 거, 잡념이 드는 것도 서서히 줄어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1시간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5번 정도 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공부를 하다 딴 생각이 나긴 나는데 1시간 공부할 때 5번이 아니라 2번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엔 5번 정도 딴 생각이 났는데 언제부터 2번 딴 생각이 났냐?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언제부턴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괜찮아졌다. 이게 바로 무의식의 세계예요. 근데 이 무의식의 세계, 무의식에 의한 거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겠죠.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노력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버텨야 되는 거다 그랬어요. 버티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이게 빠른 학생은 한 1주에서 2주 정도면은 상당히 개선이 돼요. 근데 좀 느린 학생은 4주, 5주, 6주까지 간 학생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3주에서 4주 정도면 처음보다 상당히 많이 개선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1시간 50분 공부를 할 때 한 5번 정도 딴 생각, 잡념이 들었다. 그러면 3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은 1시간 공부하는데 딴 생각이 드는 거는 2번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떨어졌냐? 언제, 며칠부터 떨어졌냐 하면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이런 힘든 것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학습 플래너를 쓰면은 공부 계획을 세워서 하면은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학습 플래너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학습 플래너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학습 플래너 써서 쓰는 것이 여러분들 수능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